안녕하세요. 코인마스터입니다. 지금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이 막 23만원까지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710만원 막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저희 회원분들 중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하락 오는데 이거 암호화폐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거 암호화폐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다가 이거 진짜 저희 투자한 거 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지금 뭐 빼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릴 사항들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이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자세 같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암호화폐 망하는 거 아닌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비트코인이 영원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지금 뭐 700 얼마 700 초반대인데 그럼 비트코인 지금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망할까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을 제가 코인을 한 3년 코인을 알게 된 게 한 3년 됐고 코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2년 정도 됐는데 그때 비트코인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언제지? 이게 17년도 5월 달에 채 한 130만 원 40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5월 달에 비트코인이 한 130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 17년 5월. 지금 18년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 4개월 됐네요. 그럼 1년 4개월 전에 130만 원이었는데 1년 3개월 만에 지금 700 초반대면 이것도 몇 배 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암호화폐 이때는 거의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암호화폐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많지도 않았고 이 비트코인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때 상승 타면서 이때 그러니까 작년 11월에서 12월 달쯤에 이때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 코인들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때만 샀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주로 12월 달에 이때 매수한 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 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은 그 이후로 쭉 계속 떨어져 가니까 코인이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 이해합니다. 근데 망할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비트코인이? 저같이 일찍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오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물론 올랐다 이거는 이제 이때는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 때문에 사실 이때는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뒤에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와서 자,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자,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17년 5월 대비 총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총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이 유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저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증가했습니다. 17년 초에 암호화폐를 알고 있고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근데 지금 현재 18년 9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400만 명입니다. 더 늘었을걸요? 지금은? 그럼 지금 몇 배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40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유저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암호화폐가 망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영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희는 사실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좀 하고 있지만 이제 ICO 들어간 분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이제 판단도 하고 하시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이. 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착이 되고 앞으로 진짜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이 암호화폐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자, 보십시오. 뭐 저는 항상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블록체인 개발이 엄청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분야에서 뭐 의료, 식품, 뭐 의료 어떤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한국 코인도 뭐 에스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메디블록도 있고 저희 지금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A라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근데 B병원 갔어. 그럼 다시 또 엑스레이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공공의 이 장부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면 제가 엑스레이 여기 병원에서 찍은 게 다른 병원 가도 열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 모두 다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 이 편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식품 뭐 있습니까? 슈퍼 뭐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떤 뭐 샵을 가든 심지어 커피숍도 이제 될 겁니다. 협약이. 그 바코드가 있는데 그 바코드를 찍으면 이 커피가 어디서 최초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동을 했고 어디서 제조를 했고 이 모든 재원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먹는 거에 대해서 원산지가 날짜별로 쫙 나오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또 수정할 수 없고 변조할 수 없고 이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 아닙니까? 항공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해외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부가세를 납부하고 어떤 물품을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부가세 납부했던 그 영수증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근데 그 절차가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그런 그 영수증만 제출하면 이 마일리지 코인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개발도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자동차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해킹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개발하고 있는 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뭐 태양열 에너지를 뭐 이제 개인이 이제 태양열 에너지를 이제 그거를 이제 태양열 에너지를 뭐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전기 공사나 공사로 보내면 거기서 또 마일리지로 코인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거를 또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크게 개발이 안 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기타 등등 일상 곳곳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 코인 정보통신이라는 이 어플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이 평양입니다. 평양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아니 북한에서도 컨플러스 한답니다. 크리스토퍼에게 묻다. 이거 보십시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해. 업계 내외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니 북한에서 한다지 않습니까? 10월 북한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뭐 밑에 좀 내려볼까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공식 일정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면 뭐 평양 서산 호텔에서 한답니다. 뭐 신청 마감일 나왔고요. 한국 국적장 갈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당연하겠죠. 저희는. 아무튼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 블록체인을 이 세계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다는 것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암호화폐 유저가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빵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답변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락장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많이 앞서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희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저도 이 코인을 하면서 하락장은 진짜 수십 번 겪었습니다. 수십 번. 예, 수십 번 겪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큰 대하락장은 저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작년 5월달에 4월에서 5월달 보면 그때 이더리움이 2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번에 23만원까지 떨어졌는데 22만 8천원? 20만원까지 그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때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저도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무조건 또 올라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시장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도 언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오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거고, 이거 아까 제가 아까 차트 비트코인 차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비트코인 2,800만 원까지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거품이란 건 저도 인정합니다.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치가 너무 버블이었다. 그 정도는 저 인정합니다, 솔직히. 네, 지금 너무 빠졌는데 그때가 버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작년 17년 5월에는 4월 그때 100 얼마였다니까요,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700 얼마면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비트코인 2,800만 원 그 가격 언젠간 다시 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간인 것 같습니다. 기간. 저도 모르죠. 언제 이게 오른다는 거, 이 기간 알면. 그래서 사람이겠습니까? 언제 이 코인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절대 알 수 있는 분은 없다 생각합니다. 기간인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단기간에 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는 사실 욕심입니다. 뭐 1억을 배팅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뭐 5배 올라서 5억 번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작년에도 저도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에서 버블 있기 전부터 코인 했지만 저도 이런 욕심, 이런 기대감까지는 갖지 않았습니다. 뭐 2, 3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작년에 빨리 와버린 겁니다. 너무 엄청난 펌핑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작년 12월 기준을 두고 그 기억 때문에 뭐 조금만 뭐 몇 달만 있으면 몇 배 오르겠지 자꾸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는 너무 작년 그거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여러분 그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복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뭐 사실 뭐 5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저도 암호화폐 하긴 좀 힘들죠. 뭐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제 시드 금액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투자하기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5년까지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이 비트코인 지금도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이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오른다고 생각하실 텐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좀 심지를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마음 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코인 마켓캡에 지금 현재 거의 2,000개에 가까운 코인들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코인들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한 80에서 90%는 전문가들은 그 한 90%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80에서 90% 없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코인들이 많습니다. 중복된 코인들도 많고 뭐 개발도 하나도 안 된 코인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 코인 마켓에 있는 이제 30위권 안에 드는 코인들, 뭐 50위권에 안은 들어가는 정도의 코인들만 하더라도 유망 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코인들은 절대 망할 일 없습니다. 예. 지금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좀 되고 있고 보여주는 것도 많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코인들은 유망 코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하락장에 왔었을 때 매수하는 건 전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명품 ICO, 지금 ICO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ICO 있지 않습니까? 검증하고 해서 정말 주관하는 어떤 그 회사도 괜찮고, 그런 명품 ICO는 들어가도 되는데, 이 코인마켓 캡에 500위권 밖으로 나간 지금 현재 순위 500위권 밖으로 나간 코인들을 매수한다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코인들이 정말 최저점으로 떨어져서 추매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나쁘진 않지만 저는 추천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코인에 대해서, 코인은
지금 현재 코인은 이 등록되어 있는 코인들은 이 유망 코인을 주로 이제 노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에이다, 이오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코인들, 정말 알아주는 코인들. 뭐 퀀텀도 괜찮고요. 뭐 중국에서 규제했다고 하지만 규제 풀리면 또 엄청 펌핑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 뭐 아이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 그런 코인들은 적극 매수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면 이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서 앞으로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오르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니까 저희도 그런 거고, 아무튼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하락장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되지만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이 암호화폐를 하는 투자자들이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잘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